2025년 6월 현 시점 최고의 골키퍼를 뽑으라면 보통은 5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리의 지안루이지 돈나룸마, 리버풀의 알리송 베케르, 레알 마드리드의 티보 쿠르투아, 아스날의 다비드 라야, 도르트문트의 그레고 코벨까지.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수많은 골키퍼들이 수비의 최후방을 지키며 든든한 수문장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포지션의 특성상 이외로 알려지지 않은 골키퍼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가치 탑10 시리즈 중 첫 번째 골키퍼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선정 기준은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 시장가치이며 모르는 선수가 나오더라도 이런 선수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7년생 28살 아틀레틱 빌바오의 우나이 시몬이 2,800만 유로, 한화 약 441억으로 1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손목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불가피했지만 복귀 이후 라리가의 한정에 선발 출전을 이어가며 21경기 출전 10경기를 클린시트로 마무리하며 빌바오의 골문을 지켰습니다. 시몬은 빌바오의 유스 출신으로 19-20 시즌부터 등번호 1번을 부여받으며 주전으로 도약, 레알의 쿠르투아와 아틀레티코의 오블락과 비교될 정도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2020 유로부터 스페인의 골키퍼로서 무적함대의 수문장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는 중이며 아스날의 다비드 라야가 엄청난 스텝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 자리를 확실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능력치가 좋은 골키퍼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 실수가 종종 있는 편입니다. 특히 전방 압박과 같은 난전 상황에서 공을 처리하려다 상대팀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선수는 시몬과 같은 시장 가치를 기록한 2001년생 23살의 선수, 우크라이나 국적의 아나톨리 트루빈입니다. 트루빈은 1억 유로, 한화 약 1,574억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으며 2m에 가까운 키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상대팀에 위압감을 주는 벤피카의 든든한 수문장입니다. 특히 2024년 11월 챔피언스리그 4라운드 바이에른 뮌헨과 벤피카와의 경기에서 압도적인 전력차와 거기서 이어지는 10번의 유효 슈팅 중 9번의 슈팅을 막아내며 신들린 선방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리그의 차이는 다소 감안해야겠지만 12위에 랭크된 시몬과 비교해서 XG값 대비 선방 비율이 2배가량 높은 점은 같은 시장 가치여도 시몬보다 우위에 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3살의 젊은 나이로 언제든 빅클럽 스카우터들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어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데 벤피카의 주전으로 남을지 더 큰 팀으로 갈지 트루빈의 행선지를 예측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합니다. 3천만 유로, 한화 약 472억의 시장 가치로 파리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선수는 트루빈과 같은 2001년생의 골키퍼, 리그앙의 릴에서 뛰고 있는 루카 슈발리에입니다. 21-22 시즌 밀란으로 떠난 마이크 베냥의 후임자로 22-23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주전으로 경기를 소화했으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골키퍼 문제로 고민이 많은 맨시티와 재정 문제로 에밀신의 방출을 고려하고 있는 아스톤 빌라가 이 선수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25 시즌 리그앙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고 챔피언스리그로 우승하고 트래블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파리의 돈나룸마를 제치고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다는 데서 이 선수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릴의 후방 빌드업의 대부분을 책임지지만 발밑이 생각만큼 좋지 않고 프랑스 국적이라는 점은 국가대표 선배인 위고 요리스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만 골키퍼로서는 아직도 유망주로 분류될 만한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한 부분이며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국가대표 경쟁자인 메냥과 아레올라를 제치고 넘버원 골리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챕터의 주인공은 오는 25-26 시즌부터 리버풀의 리빙 레전드 알리송과 경쟁하게 될 조지아의 또 다른 슈퍼스타 기오르기 마마르다슈빌리입니다. 마마르다슈빌리는 이적 직후 다시 발렌시아로 재임대를 떠나 24-25 시즌도 발렌시아의 골문을 지키며 경기력의 하락을 막음과 동시에 주전 자리를 향한 욕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 이게 3천만 유로짜리 골키퍼가 맞나라고 하실 만큼 다소 처참해 보일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는 애초에 공수 양면으로 엉망이었던 발렌시아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발렌시아는 이번 24-25 시즌 발렌시아의 역사상 두 번째로 전반기를 강등권으로 마칠 만큼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마르다슈빌리 한 명에게만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엄청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마르다슈빌리 개인에게는 다사다난한 시즌이었겠지만 이제 발렌시아와 모든 면에서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 리버풀에서 레전드라 불리는 알리송 베케르의 경쟁자로서 과연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장가치 3천만 유로의 마지막 선수이자 6위에 랭크된 5번째 챕터의 주인공은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의 주전 골키퍼이자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의 든든한 수문장 바르트 베르브리언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대중적이라 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선수의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베르브리언은 2002년생 22살이며 선방보다는 빌드업의 강점을 가진 유망한 키퍼입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알리송과 비슷한 활동 반경을 보이는데 박스 바깥으로 뛰쳐나와 스위핑 키퍼의 역할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베르브리언은
선수는 스위핑 키퍼의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선방 지표가 중상위권 팀 주전치고는 낮은 편이라 수비력이 강점인 클래식한 골키퍼로 보기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르브리언 역시 지금까지 소개한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키퍼로서는 상당히 어린 나이군에 속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시장가치 3천만 유로에서 벗어나 200만 유로를 더해 3,200만 유로인 토트넘 하스퍼의 골키퍼 비카리오,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6번째로 소개할 선수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베르브리언처럼 스위핑 키퍼 성향이 상당히 강한 선수입니다. 비카리오가 부상으로 공백기가 길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경기력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 바로 수비라인 컨트롤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극단적인 공격 전술의 특성상 수비라인이 자주 붕괴되었고 어이없는 실점 장면이 많이 나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반더벤이나 로메로를 포함한 센터백 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던 경기가 많았던 걸 감안하더라도 비카리오가 필드 위에 있을 때는 최소한 수비 조율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또한 비카리오는 부족한 롱패스 능력을 확실히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토트넘에 새로 부임한 토마스 프랭크의 전술에 거의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키퍼에서 바로 공격으로 이어지는 빠른 템포의 전술을 즐겨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17위라는 강등권 언저리로 시즌을 마감했지만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해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정도는 된다는 점, 팀 퀄리티가 냉정하게 중상위권을 댄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가오는 시즌 비카리오의 퍼포먼스가 토트넘의 성적을 좌우할 수도 있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7번째로 소개할 선수는 무려 4천만 유로, 하나로 약 629억 원의 시장 가치이며 이번 영상에서 단 둘뿐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경험이 있는 골키퍼 도르트문트 소속이자 스위스 국적의 그레고어 코벨입니다. 코벨 역시 마마르다시빌리와 마찬가지로 감독의 심각한 삽질로 인해 팀의 성적이 수직하락하며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골키퍼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같이 피해를 본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 현 시점 분데스리가 1위 골키퍼라고 생각하며 특히 지난 23-24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보여준 엄청난 선방쇼는 아직도 많은 축구 팬들의 기억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시즌 도르트문트는 코벨과 훈멜스의 활약으로 무려 은바페가 2.8위를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했으며 결승전도 공격진의 처참한 결정력만 아니었다면 우승에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돈나룸마와 함께 기량적으로는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최고의 골키퍼입니다. 하지만 골키퍼로서는 치명적인 잔부상이 약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코벨의 장기적인 기량 유지에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선수 본인이 도르트문트에 강한 애정을 가진 것도 있지만 이적설이 크게 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유리몸이라는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선수는 역시 4천만 유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에서 활약하며 엄청난 스텝업으로 월클키퍼가 되어버린 다비드 라야입니다. 마르티넬리, 웨데고르 등의 선수들이 부진을 겪으며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에 기복을 보이는 와중에 라야를 필두로 한 아스날의 수비진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고 특히 라야는 리버풀의 알리송이 부상으로 인한 폼 저하를 겪을 때 지속적인 활약을 보여주므로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키퍼로 성장했습니다. 라야는 183cm라는 골키퍼치고는 작은 신장과 빌드업 말고는 모두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았었지만 24-25 시즌 보여준 라야의 괴물같은 활약은 마치 이케르 카시아스가 생각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신장이 낮아서 생기는 공중볼 경합 같은 문제들도 있지만 살리바, 마갈량스, 키비오르 등의 센터백들이 같이 싸워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스날은 오는 25-26 시즌 이적 시장에 꽤 큰 지출을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비 맨디를 포함해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더하고 공격진의 보강을 통해 전체적인 경기력을 개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기량적으로 월드클래스가 되어버린 라야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1위에 올리고 싶었지만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으로 두 번째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2위가 되어버린 돈나룸마입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한 트래블 달성, 더 이상 이 선수의 기량에 대해 필요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앞에 설명드린 라야처럼 신장이 작지도 않고 공격수의 슈팅 각도를 무너뜨리는 본능적인 감각, 정확한 위치 선정, 난전 속 침착함까지 그야말로 현대축구에서 키퍼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갖춘 컴플리트 키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주체제의 주인공인 파리 생제르맹의 골키퍼로서 뛰어난 선수는 맞지만 더 큰 대회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한 트래블로서 증명이 되므로 그동안의 저평가를 모두 날려버린 그야말로 괴물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돈나룸마가 기대되는 점은 아직도 25살이라는 것이며 골키퍼치고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업적을 달성했다는 점과 앞으로 이 기록들이 더 갱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선수는 4천만 유로의 시장 가치이지만 7,500만 유로, 한화 약 1,182억의 바이아웃이 걸려있는 포르투의 주전 골키퍼 디오고 코스타입니다. 포르투갈 리그, 컵 대회 등에서 여러 우승을 달성했지만 어디까지나 포르투갈 국내 대회 한정 활약이기 때문에 정말로 코스타가 1위가 맞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타가 기록한 지표는 이러한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했는데 포르투갈 리그와 리그왕의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코스타의 기록은 대부분 돈나룸마를 앞서 있었습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활동 반경이 꽤 넓은 편이며 스위핑과 선방 능력이 아주 돋보이지만 코스타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방 빌드업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뛰어난 편인데 이는 패스 정확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또한 90분당 실점이 0.84로 이는 경기마다 한 골 정도는 막아준다는 소리인데 축구가 농구처럼 다득점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선방 능력은 선수들이 후방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됩니다. 참고로 같은 시장 가치를 기록한 돈나룸마는 1.08, 라얀은 0.89, 코벨은 1.47골로 이들 모두를 앞선 방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스타 같은 유형은 더 좋은 팀에서 좋은 동료와 함께 했을 때 그 능력이 더 빛나는 선수라 생각합니다. 과연 코스타가 자신의 몸값이 거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낼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시장가치 탑10, 그 중에서도 골키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득점할 수 있는 배경에 반대로 실점을 막아주는 골키퍼가 있다는 점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리즈 첫 번째로 골키퍼를 소개해드렸고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의 순서대로 차례차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저에게 더 익숙한 쿠르투아, 오블락, 알리송 등의 베테랑들이 순위권에 없었기 때문에 조사하면서 조금 의외였지만 반대로 신선한 선수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영상을 구성하는데 꽤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